2026년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지수를 보면서 누군가는 환호하고 또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죠. 이 뜨거운 열기, 과연 AI 혁명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했던 거대한 거품의 마지막 축제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중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 바로 비이성적 과열 이론을 현미경 삼아서 지금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재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온도부터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2026년 2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S&P 500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라는 벽을 뚫었습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무려 78%나 상승한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치거든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열풍은 태평양 건너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5,82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120%가 넘게 급등한 정말 믿기 어려운 수익률이에요. 지금 SNS나 뉴스를 쳐보면 연일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는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이른바 포모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 이 화려한 숫자에 취해서 그래, 이번에는 달라 하는 낙관론에 몸을 실어야 할까요? 아니면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처럼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 가장 화려했다는 그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아주 정교한 분석 도구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로버트 슐러 교수의 비이성적 과열 이론입니다. 이분 닷컴 버블 붕괴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아주 명성을 얻었죠. 슐러 교수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전통 경제학의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인간의 심리적인 편향, 그리고 사회적인 전염, 또 그 시대 정신을 담은 아주 강력한 서사, 내레티브가 어떻게 자산 가격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 광기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이론의 핵심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투기적 거품의 정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슐러 교수가 말하는 거품은 단순히 가격이 비싼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 자체가 또 다른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일종의 자기 증식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성공 스토리가 사람들 눈길을 끌고 부러움을 사잖아요. 이 흥분과 부러움이 주변 사람들한테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돼서 야, 나도 저 기회에 올라타야 돼 하는 집단적인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이성적인 가치 판단은 마비되고 오직 가격이 오른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투자 근거가 되는 심리적 전염 현상, 바로 이게 거품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를 막 키워나가는 괴물 같아요. 슐러는 이걸 양성 피드백 루프라고 불렀죠. 자, 화면 보면서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어떤 계기로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2단계, 이걸 본 투자자들이 나만 소외될 순 없어 하는 공포, 즉 포모에 휩싸여서 시장에 뛰어들죠. 3단계, 미디어는 벼락부자 탄생, 신기록 행진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열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4단계, 여기에 자극받은 더 많은 초모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이분들의 막대한 매수세는 다시 1단계 자산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슐러 교수는 이 구조가 초기 투자자의 수익을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메워주는 자연 발생적 폰지 사기와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비이성적인 과정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문장, 이번에는 다르다.
믿음입니다. 슐러는 역사상 모든 거품의 정점에는 어김없이 이 말이 울려 퍼졌다고 경고합니다. 1920년대에는 전기의 시대가 그랬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 신대륙이 그랬죠. 그리고 2026년 오늘날에는 인공지능 AI 혁명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혁명적인 기술이 과거의 낡은 가치 평가 기준을 전부 무력화시켰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장을 광기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열기와 광기를 객관적인 숫자로 측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슐러 교수는 시장의 과열 여부를 진단하는 일종의 체온계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KP 지수입니다. 우리말로는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이 지표가 왜 시장의 진짜 온도를 재는데 그토록 효과적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가 비싼지 싼지 판단할 때 P 비율,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을 많이 보잖아요. 현재 주가를 작년 한 해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요.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경기가 유난히 좋았던 해에는 기업 이익이 급증해서 PE가 실제보다 낮아 보이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이익이 팍 줄어서 PE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실러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려 10년치 평균 이익을 그것도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계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라는 잡음이 말끔히 제거되고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진짜 체력, 진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식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를 지난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제 이익의 평균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방식의 핵심 철학은 평활화 스무딩입니다. 한두 해의 반짝 실적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번의 완전한 경기순환 주기, 보통 한 70년 되죠? 그 주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이 꾸준히 벌어들인 돈을 기준으로 주가가 고평가됐는지 판단하자는 거죠. 실제로 지난 130년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이 케이프 지수가 앞으로 10년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선행 지표 중 하나였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S&P 500의 130년 역사적 평균 케이프 지수는 약 17이에요. 이게 시장의 정상 체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이 수치가 44.2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죠. 그리고 2020년 2월 지금 케이프 지수가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상 딱 두 번째로 40을 넘어선 순간이고요. 닷컴 버블 붕괴 직전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고평가 영역에 우리가 서 있다는 조금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CPE 지수가 40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싸다는 걸 넘어서 미래 수익에 대한 아주 암울한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러의 연구 모델에 따르면요, CPE 지수가 40 수준일 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앞으로 10년간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1.5%에 불과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하면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오죠. 즉, 지금처럼 높은 가격의 시장에 들어가는 건 앞으로 10년간 거의 아무런 수익도 기대하기 힘든 아주 불리한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실러의 이론과 KP 지수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즈를 통해서 2026년 현재 시장의 속사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은 채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서사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입니다.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말했듯이 AI는 인류 역사상 불이나 전기의 발명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바로 이게 슐러가 말한 새로운 시대, 뉴에라의 서사의 완벽한 21세기 버전입니다. 투자자들은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서 과거의 모든 경제 법칙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고 그 위대한 믿음이 현재의 천문학적인 주가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서사와 차가운 현실 사이에는 아직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생성형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전 세계 조직 중에 무려 95%가 아직 실질적인 투자 수익, 그러니까 ROI를 거두지 못하고 있답니다. 모두가 AI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미래가 기업의 대차 대조표 위에서 수익이라는 숫자로 바뀌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죠. 신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사가 가격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가격을 영원히 지탱하는 건 결국 실제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한국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데이터를 보면 더욱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축포를 쏘아 올렸고 시장 PE 비율도 24.3배로 과거 평균을 훨씬 웃돌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마지막 줄, 외국인 수급 현황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전치가 벌어지는 동안 시장의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9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시장의 상승 동력이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이나 노련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에너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파티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열광에 휩싸인 새로운 참가자들이 채우면서 음악을 계속 틀고 있는 형국이죠. 이것이야말로 실러가 경고했던 자연 발생적 폰지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2026년 시장은 슐러가 경고한 비이성적 과열의 특징들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우가 몰아칠지도 모르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떤 등대를 보고 항해해야 할까요? 다행히 슐러의 이론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사와 수익을 분리하라.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멋진 이야기와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헤드라인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적 가치평가를 존중하라. CAPA 지수 같은 장기적인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다르다. 이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말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군중 심리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라. 모두가 환호하면서 시장에 뛰어들 때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님까지 주식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 위에서 모두가 서핑을 즐기며 환호할 때 당신은 더 높은 파도를 타기 위해 보드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해변으로 나와 다음 파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로버트 실러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 광기의 시장에서 최종적인 선택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